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강하는 날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관리 기능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회원 관리라고 돼 있는데 자판기, 음료수에서 회원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정확히 자판기에서 하는 일이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회원 관리 프로그램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바로 쭉 진행을 해도 돼요. 회원 관리 프로그램의 그 기능들을 하나씩 여기서 다 만들어 가도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객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이 회원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 객체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되고 한글로 해야 되는데, 종국에는 우리가 영어로 코딩을 해야 되니까 바로 영어로 할게요. 자, 뭐 멤버 매니지먼트 이렇게 할까요? 자, 멤버 매니지먼트라고 할 거고요. 자, 얘를 이제 객체로 만들 거니까 new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만들려면 클래스 필요하죠. 자, 여기 줄 한번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얘가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너 지금 이거 없는 것 같은데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서 제시를 해줘요. 가만히 올려놓고 보시면, 자, 그래서 create class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만들 수 있는 창이 뜨죠. 요거 그냥 피니시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멤버 매니지먼트라는 클래스 만들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회원 관리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메인이 시작점이니까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가져다가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멤버 매니지먼트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얘를 이용해서 얘에다가 뭐 회원도 저장하고 얘한테 저장된 회원도 달라고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사용할 때마다 얘한테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M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멤버 매니지먼트. 근데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여기에 NA가 빠졌네요. 얘가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얘도 바뀌어야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규칙인데 요 클래스 이름 있죠? 요 클래스 이름과 여러분들의 파일 이름은 같아야 됩니다. 요거랑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규칙이니까 무조건 지켜주시면 돼요. 자, 해서 자, 이렇게 빨간 줄 뜨죠? 요거 인풋 안에서 그렇죠. 인풋. 잠깐만요. 오타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멤버 매니지먼트라는 거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이용해서 데이터도,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끌어올 수도 있고, 얘가 뭐 메서드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면 그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린 문제 중에 수업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요 문제였죠? 제가 대충 껍데기를 좀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처음부터 만들면 어려울 수 있어서. 자, 그럼 지금 요 메인이랑 멤버 매니저라고 돼 있는데, 뭐 매니저나 매니지먼트나
자, 요 내용이 조금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좀 가져올게요. 자, 제가 이렇게 오히려 제시를 해드린 게 좀 뭐랄까 혼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자,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다 멤버 매니지먼트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기능이라거나 데이터인 거죠. 자, 그리고 멤버를 회원을 관리할 때 제가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회원을 모델링을 했어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름, 나이. 그러니까 한 회원이 저장되려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개념을 표현할 때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쓰이면 우리 뭐 쓴다? 그때 클래스 쓴다고 했죠 또. 자, 그래서 멤버를 표현할 때 이렇게 4개 가지고 변수 4개 가지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역시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멤버로 해서 필요한 걸 여기서 싹 모아놓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요거죠. 멤버 요거.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서 가져올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 때문에 더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없다고 생각을 일단 해보세요. 자, 멤버스라는 거 이건 뭡니까? 회원 저장소겠죠. 우리가 회원을 한두 명 만들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 여러분이 회원 100명을 이 매니지먼트, 멤버 매니지먼트에 저장하시려면 요거 100개 있어야 되죠, 이거? 그죠? 이거 이런 식으로 멤버 하나당 회원 1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회원 100명 저장하려면 100개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100개를 적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변수 안 쓰고 뭐 쓰기로 합니까? 배열 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회원들 저장소예요. 이것도 일단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서 순서대로 기능을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모든 고객 조회를 할 건데 이렇게 모든 고객 조회를 할게요. 그러려면 이 프린트 멤버스라는 메서드 mm이라는 우리가 만든 매니지먼트죠. 얘가 프린트 멤버스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은 뭐냐면 모든 고객 조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프린트 멤버스에다가 모든 고객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얘를 사용하는 모든 객체들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완성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용하려면 mm이 이 기능을 제공하려면 여기에 완성이 돼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모든 고객 정보잖아요. 모든 고객 한 명 말고 그럼 고객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빼와야 되죠. 그게 여기죠. 여기 멤버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멤버스에 0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저장된 고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순서 아직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MM 해서 New Management 하면은
요거랑 똑같이 생긴 복사본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우린 요 mm이라는 변수로 그 복사본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mm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 복사본은 이 멤버 매니지먼트라는 클래스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 다 가지고 태어나겠죠.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클래스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이 내용을 반영하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널이라고 나오죠. 널. 자, 이 널은 뭐냐면, 참고로 이 널 데이터 없음 이라는 의미예요. 비어있음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명시하는 거예요. 명시. 널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가 저장한 적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멤버스를 제가 사람 하나, 회원 하나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멤버가 들어가야겠죠. 멤버. 그래서 new 멤버를 먼저 만들고 멤버 m1 new 멤버 만들고, 그래서 얘의 유저 아이디 퍼스트 유저, 빨간 줄 뜨는 거 일단 신경 안 쓰고 진행해 볼게요. 유저 PW가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1, 2, 3, 4 유저 네임은 홍길동, 그리고 에이지는 27. 자, 이렇게 멤버 객체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회원 정보 싹 담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싶은 거죠. 근데 막 빨간 줄 막 뜨죠. 자, 요거 제가 이 변수 선언하는 거 말고는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랬죠. 대입을 하든 뭐 출력을 하든 더하기를 하든 이런 연산 같은 거는 어디서 하면 안 된다? 클래스 안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작업 공간은 메서드라 그랬죠. 그래서 void 메서드명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그럼 여기 사람을 만들어서 저장소에 저장하는 이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되죠. 작업 공간이니까. 자, 됐죠?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전히 널이 나오죠? 왜냐면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 놓고 메서드명을 아직 제가 안 정한 겁니다. 이 메서드를 실행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걸 수행하기 전에 모든 고객 조회를 하기 전에 고객 하나 먼저 넣어야죠. 그죠? 이게 고객 하나 넣는 기능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고객에 대한 테스트를 하려면 반드시 고객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make data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데이터 하나 만들어서 넣어줘라는 의미죠. 이름은 뭐 자유롭게 지으시면 되는데 얘가 하는 일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제일 좋죠. 하는 일이라는 게 데이터 만들어주고 저장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make data라는 메서드가 탄생한 거고요. 자, 이제 이거 예쁘게 만들기만 하면 안 되죠.
만들었으면은 실행해야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최초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데이터 먼저 만들어라. 요거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의 데이터라고 해서 테스트 데이터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회원관리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회원 한 명 만들어서 넣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면 뭔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기대한 값은 아니네요. 그죠? 회원 정보가 쫙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값이 나왔죠. 자, 요거는 왜 그렇게 나오냐면 멤버스 0 해서 이렇게 꺼내면 이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저장한 게 M1이거든요. 자, M1은 뭐다? 이거 항상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객체가 실제 객체, 인스턴스라고 하죠. 얘가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죠? 이게 실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수 M1을 만들었으면 M1 이런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그마한 리모컨 만들어서 리모컨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M1을 그대로 출력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리모컨 값이 나오는 거예요. 리모컨 값. 그래서 요거는 리모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회원에 대한 정보, 이름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찾아와서 뭘로? 이 리모컨으로 찾아와서 하나씩 지정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M1 점, M1 점, 그죠? 이 점이라는 게 찾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냥 이거 출력하면 이거는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게 M1이잖아요. 그죠? 리모컨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리모컨 값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회원의 정보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모컨을 사용을 해야죠. 이렇게 점해서. 자, 뭐부터 볼까요? ID. 비밀번호. 이름. 나이. 이렇게 꺼내서 보셔야 돼요. 하나씩.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 잘 나오죠. 우리가 넣어놨던 회원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근데 한 명은 좀 부족한 느낌이죠. 그래서 한 명 더 넣어볼게요. 자, 데이터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다? 여기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다 만들게요. M2로 만들어주고요. 세컨드 유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뉴 멤버에서 회원 한 명 더 만들어진 거죠. 홍길동 한 명이었는데 임꺽정도 하나 만든 거고요.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안 되죠. 어디? 회원들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야죠.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회원 정보를 찾을 거니까 여기에 추가돼야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회원이 될 겁니다. 여기 추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린 여기 있는 거를 가져다 쓸 거니까. 항상 회원이 만들어지면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0번에 저장하면 안 되겠죠. 홍길동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바로 옆인 1번 인덱스에다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2명 저장한 건데 실행하면 여전히 1명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은 기능이 잘못 나오고 있죠? 모든 고객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두 번째 사람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나오겠죠. 1번에다가 우리가 인걱정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람 추가될 때마다 우리가 소스코드 이거 계속 추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한번 실행되면 우리 손을 떠나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소스코드를 만지지 않아도 전체 회원이 계속 출력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반복문이죠. 반복문. 반복문으로 0부터 차근차근 올려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 들어있는 것만큼 계속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i로 바꿔주면, 그렇죠? 0부터 계속 0, 1, 2, 3, 4 이런 식으로 1씩 증가할 테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찾아줄 거예요. 배열 안에 있는 것들을. 자, 근데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자, 여기서 이제 2라고 하면은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두 명 나오죠? 1이라고 하면 한 명만 나오는 거죠. 아, 그럼 3이라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3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넣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2. 멤버스의 두 번째 인덱스에 우리가 아무것도 넣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다? 아까도 봤듯이 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널은 비어있다, 데이터 없다,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유저 아이디를 물어보는 건,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널한테 유저 아이디를 물어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왠지 알죠? 멤버스 위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까지만 넣어놨으니까. 이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널이 나오거든요. 널한테 아이디가 뭐냐고 물어보면 비어있는 거잖아요. 널은.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돼요. 널한테 뭘 달라고 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장 많이 하시게 되는 실수가 될 거예요. 널한테 뭐 시키는 거.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널한테 뭔가를 시키는 거, 요게 안 된다는 사실은 이제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한테, 공허한 것, 허공에 대고 뭔가 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2로 잡아줘야 되고요. 자, 근데 또 한 명만 추가해 볼게요. 세 번째 사람. 서드 유저.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제 뉴를 세 번째 했으니까 세 번째 회원이 만들어지고, 그 회원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저장소에 저장해야죠. 여기 이제 2번 인덱스에다가 3번 회원을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또 실행하면은 2명밖에 안 나오죠. 왜냐면 출력을 우리가 이렇게 2로 해놨으니까. 3으로 바꾸면 이제 이순식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역시 이거를 그때마다 회원이 추가될 때마다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회원이 추가될 때마다 그게 알아서 여기에 적용되게 해야 되죠. 자, 그때 요거 요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배열이 5개짜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배열의 길이는 5죠.
5개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고 시작하면, 이렇게 만들면 다 널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이 상태예요. 우리가 이렇게 100개 만든 것도 이게 10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100개 이렇게 해서 100개 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1번, 여기에다가 2번을 넣었어요. 딱 2개만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아직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는 2개죠. 2개죠. 근데 길이는 여전히 5죠. 길이는 우리가 저장을 하든 안 하든 배열의 길이는 무조건 5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폼은 돌리실 때 랭스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사람 3명 저장했잖아요. 그럼 3번 돌아야 되는데 이거 100번 돕니다. 랭스 100이라서. 그래서 배열의 길이랑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저장한 개수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게 몇 번째 몇 개 어디까지 저장했는지 배열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발자가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기억하게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요건 아니다. 랭스는 아니다. 자, 그럼 뭐가 되겠느냐? 보시면 계속 얘가 증가할 때마다 바뀌죠? 아까 2번 인덱스에 넣으면 여기가 뭐가 됐습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한 명 더 만들어서 여기 3번 인덱스에 누굴 회원을 하나 넣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넣는 거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가 변수를 만든 거예요. 카운트라고. 처음에는 카운트 빵개겠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0번째 하나 넣었어요. 그럼 카운트가 어떻게 돼야 돼요? 1 증가해야겠죠, 이렇게. 자, 1번째에 넣었어요. 그럼 카운트가 또 하나 증가돼야 돼요. 두 번째 또 넣었어요. 카운트 또 증가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이걸로, 이 카운트라는 걸로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를 기억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쓰면 됩니까? 여기서는 카운트 플러스 1 쓰면 되죠. 그냥 카운트 써야 되네. 아, 그러네. 그죠? 왜냐면 마지막에 플러스 하고 종료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1, 2, 3 3으로 끝나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카운트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프린트 멤버스랑 요 메이크 데이터랑 연결이 돼야 돼요. 기능이. 얘가 한 내용을 얘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이 프린트 멤버스라는 메서드와 이 make data라는 메서드가 같은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얘네 같이 사용할 메서드들보다 바깥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도 얘를 쓰고 얘도 얘를 쓰는 거예요. 카운트를 만약에 여기다 만드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make 데이터는 쓸 수 있어요. 지가 만든 거니까. 근데 얘는 못 쓰죠. 메서드끼리는 그 메서드들만의 그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쓰고 얘도 쓰게 하시려면 어느 한쪽에 소속되게 하면 안 되고 공평하게 여기다 두시면은 이제 얘도 쓸 수 있고 밑에 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카운트가 처음에 0이거든요.
그럼 여기 0 대신 카운트 써도 되죠. 여기 카운트가 1이 됐죠. 여기. 그럼 여기 1 카운트 그대로 쓰면 되죠. 여기 1 증가하면 카운트가 2가 되잖아요. 여기 그럼 2 대신 또 카운트 써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사람 한 명 추가할 때는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만 바꿔주시면 돼요. 4 이렇게 하나요? 코스 스펠링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염두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시고요. EF, GH 자 해서 이렇게 저장해주면 이제 알아서 올라가죠. 이거 알아서 저장되고 알아서 올라갑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일단 메이크 데이터 초반에 데이터 만들어주고 조회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네요. 특정 고객 조회. 그래서 특정 고객을 조회할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하면은 그 회원에 대한 식별할 수 있는 값이 아이디잖아요. 아이디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어떤 회원을 찾고 싶으면 아이디로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 아이디로 특정 회원 찾기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라면 이런 기능도 당연히 제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역시 얘한테 보시면 비어 있습니다. 아무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요것도 이제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특정 아이디를 가진 고객 정보. 그럼 여기에 아이디 받아왔죠 지금. 회원 찾을 때 우리가 적어도 회원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한테 줘야죠 그렇게 입력을 해서.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4개의 변수로 넘긴 거예요. 이 메서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퍼스트 유저라는 회원의 회원 정보를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팁을 알려드리자면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생기거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로 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완성이 안 돼 있잖아요. 완성을 시켜줄게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찾고 싶은 회원의 아이디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라고 있는 매개 변수니까. 자 그럼 이제 얘는 이걸 가지고 작업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찾아봐야죠. 어디서? 여기 멤버스 여기에 모든 회원 정보가 다 저장돼 있죠. 자, 여기에서 꺼내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0을 꺼냈다. 0번째 회원이 나오겠죠. 아마도 홍길동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0번째 얘 저장해놨으니까. 자, 얘한테 일단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하면 꺼내올 수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꺼내올 수 있죠. 실행하면 퍼스트 유저라고 나오죠. 찾았네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바로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서드라고 넣으면 여기에 넘어온 값과 우리가 찾은 값이 달라지겠죠.
요 값이랑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은 회원의 아이디 값이랑 다르죠. 이러면 우리가 찾는 애가 아니죠. 얘는 0번은 탈락이에요. 그죠? 1번을 이렇게 또 보시면은 얘도 세컨드 유저예요. 다르죠? 얘도 탈락. 이렇게 하면 이제 서드 유저 똑같네요. 그죠? 요러면 이제 찾은 거죠. 그때 회원 정보를 출력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려면은 이거를 아까처럼 0번 한번 비교해보고 1번 비교해보고 2번 비교해보고 그죠? 몇 번째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계속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회원 정보 다 꺼내올 수 있죠. 한 번씩 꺼내오는 회원 정보마다 하나씩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멤버스 이렇게 하면은 다 꺼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저장한 회원들. 자, 그 회원들의 유저 아이디 요거랑 요 로그인 아이디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모든 회원을 순차적으로 뒤지다가 회원의 유저 아이디랑 우리가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랑 같은 게 찾아지면 그때 출력을 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출력을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보여주는 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비밀번호 제외하고 아이디, 이름, 나이 이렇게만 출력을 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 땡땡 방금 우리가 요거 아이번째 찾은 거잖아요. 그죠? 얘의 아이디 나머지도 이름, 나이 그래서 유저 네임, 에이지 이렇게 꺼내면 되죠.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드 유저가 나오죠. 서드 유저일 때 같을 때만 출력이 되는 거니까 i가 2일 때 같아지고요. 그러면 멤버 2의 유저 아이디와 네임과 에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퍼스트로 바꿔주면 홍길동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능도 완성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기능이 다 이제 요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개. 필요하면 여기다 저장을 하고, 필요하면 안에 있는 걸 갖다 꺼내 쓰고, 필요하면 안에 있는 걸 뭐 고치기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쭉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이디를 이렇게 똑같이 찾는데 똑같은 기능인데 이게 만약 없는 아이디를 입력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다가 AA 이렇게 넣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왜 안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아이디가 없을 때.
자, 아이디가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반복문이 다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안 탔을 때, 그죠? 이 품을 안 탔을 때.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쉬운 거는 값을 이렇게 하나 넣어 놓고요. 0이든 1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값이나 넣어주세요. 여기 들어와 줬을 때, 이 품을 들어와 줬을 때만 바꿔주는 거예요. 아무 값이나. 그러면 이게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가지고 판별이 가능하죠.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플래그가 0이면 여기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품은. 그렇죠? 포문이 끝날 때까지 이 품은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없는 아이디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없는 아이디입니다. 자,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하자면 이렇게 해도 기능은 되지만, 자, 얘 같은 경우가 만약에 회원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한 세 번째에서 찾았어요. 찾았으면 이거 딱 출력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100번 다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찾았으면 더 이상 일 진행할 필요 없죠. 브레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일 안 하게. 자, 그래서 여기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특정 아이디를 가진 고객 정보 출력. 없으면 없다고 나오고. 자, 그리고 다음 기능도 한번 볼게요. 자, 중간에 혹시 쉬는 시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쉬시면 돼요. 저는 이제 쉬는 시간 따로 안 갖고 오늘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비밀번호 찾기인데, 이게 근데 지금 원래 비밀번호 찾기 하려면 본인 인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기능은 아직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냥 회원 정보, 이름과 나이를 받아서, 아이디와 이름, 나이를 받아서 세 개가 모두 일치하면은 본인 인증이 된 거라고 보고 아이디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자, 그래서 원래의 기능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실제로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요걸 하고, 그게 맞으면 임시 비밀번호 같은 거 만들어서 주죠. 원래는. 근데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이 기능을 한번 이렇게 두 개 같은 기능이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회원 정보로 비밀번호 찾기. 기능 이름은 find member password라고 제가 지어놨고요. 자, 3개를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3개. 물론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요거를 완성시켜 주시면 되죠. 아마 우리가 여기서 세컨드 유저, 임꺽정 45 이렇게 넘기면 이 각각의 값들이 각각 여기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세 가지 정보를 받았으니까 역시 뭐 하면 됩니까? 뒤져보면 돼요. 이거 뒤져보는 게 일입니다. 자, 저장되어 있는 회원 정보들 중에 이렇게 세 개의 정보가 일치하는 회원이 있으면 그 회원의 비밀번호를 주면 되죠. 똑같이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찾아볼게요.
찾아오는 거 위에서 이미 한번 썼으니까 가져와서 이게 결국 다 찾는 거죠. 아이디로. 근데 여기서는 아이디만 가지고 아이디 맞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이랑 에이지도 같은지를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건이 3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요거랑 유저 네임과 요 네임, 그리고 유저의 요거랑 에이지, 그리고 요 받은 에이지 두 개씩 비교를 해야겠죠. 자, 그럼 조건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죠? 요거 조건 다 연결해 주는 게 이제 논리 연산자라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세 개 다 맞아야 본인 인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세 개 다 맞을 때 실행하게 하려면 엔드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 엔드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맞으면 본인 인증이 된 거라고 보시고요. 비밀번호 알려주면 됩니다. 멤버스 현재 찾은 녀석의 패스워드를 주면 돼요. 이렇게 출력을 해줄게요. 자, 플래그는 똑같이 작동을 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타면은 바꿔주면 돼요. 또 1로 들어왔으면은 성공한 거니까. 근데 안 들어왔으면, 끝까지 이거에 만족하는 회원을 못 찾았으면 없는 회원이거나 잘못된 회원 정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잘못 나오네. 자, 일단 이거 2개 나오는 거 이거 좀 잘못됐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잘 나오네요. 이거 없는 아이디거나 잘못된 회원 정보가 다 나오죠. 제가 이거를 잘못 넣어서 그래요. 세컨드 유저고요, 임꺽정이고요. 아까 저장할 때 보면은 나이가 47이에요. 그죠? 잘못된 정보 넘기니까 안 나온 거고, 47 넘기면 임꺽정의 비밀번호가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내 아이디를 먼저 입력하고 내 이름과 나이, 홍길동은 27살, 올바른 정보만 이렇게 기입을 한다면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기능이 다 된 것 같죠? 이제 로그인 기능만 하면 돼요. 자, 로그인 기능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기능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로그인은 아이디랑 비밀번호 받아서 2개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히려 이거보다 쉽죠.
그래서 로그인 성공하면 이렇게 환영 인사 해주시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역시 한번 해볼게요. 입력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찾는 거죠. 또 회원들 찾으려면 이거 찾아야 되죠. 그렇다라는 건 역시나 이걸 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또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로그인, 유저 아이디랑 로그인 아이디 비교하는 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옆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따로 가야 되죠. 비밀번호 틀렸을 때랑 아이디가 없을 때 두 개를 따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 아이디를 먼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디가 틀리면 비밀번호 비교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아이디를 찾으면 그때 이제 비밀번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요 내용 일단 지우고요. 자, 아이디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비밀번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입력받은 비밀번호와 찾은 유저의 비밀번호를 비교를 해서 같다라고 하면 이제 로그인 성공. 그러면은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해주시고, 누구누구님은 요거 얘한테 이름 물어보면 되죠. 자, 해서 실행을 하면 없는 아이디입니다가 지금 3번 나오네요. 그렇죠? 플래그가 무조건 0이라서 그렇고요. 플래그를 언제? 로그인 성공했을 때. (1) 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근데 왜 안 될까요? 자, 일단 서드 유저 황진이가 아닌데, 2468도 아니고요. 그죠? 일단 제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잘못 넣었죠. 요거 황진이는 좀 제대로 넣어볼게요. 황진이가 아니라 세 번째 유저가 누구냐면 이순신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순신이고요. 비밀번호가 ABCD입니다. 여기서 2468이 아니라 ABCD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순신은 로그인 성공한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비밀번호 틀린 경우도 없는 아이디라고 나오죠. 이제 이 경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안 타면, 자, 여기에서 실패하면 비밀번호가 틀린 거예요. 아이디는 맞는데 비밀번호는 틀린 거죠. 자, 근데 이 품을 하나도 안 탔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가 없는 거고요. 자, 다시 그래서 여기 이 품은 안에 들어왔다. 자, 그럼 여기에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플래그가 여기서 1로 바뀌면 돼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왔다. 플래그가 2로. 됐죠? 자, 그럼 플래그가 1인 경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2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플래그가 0이면 아예 여기도 못 들어온 거죠. 바뀐 적이 없으니까. 그럼 아이디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플래그가 0일 때는 아이디가 없고요. 플래그가 1일 때는 비밀번호를 틀린 거죠. 아이디는 있는데.
플래그가 2면은 아무것도 안하고 어차피 이거 성공한 거니까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행위를. 비밀번호 틀리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옵니다. 아이디가 없으면 없는 아이디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끝이죠. 기능 다 구현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나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자, 제가 지워버렸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인서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등록을 안 하나? 등록을 안 하네요. 자,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선 빠졌는데 요런 게 있어요. 인서트 멤버. 회원 가입이죠, 이건. 회원 가입 기능이고요. 자, 그래서 회원 정보 4개를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회원 가입할 때 회원 정보 다 입력 요구하죠? 최초로 요구하는 게 아이디고요. 그 다음 비밀번호 요구하겠죠.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거 적죠. 닉네임.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나이. 자, 이렇게 회원 가입, 회원 정보를 다 기입을 하면 이제 회원 가입해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어디 등록이 돼야 됩니까? 제가 회원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려면 회원 서비스는 다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것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추가하는 건 뭐죠? 여기서 추가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바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인서트 멤버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만 우리가 회원 가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안 하면은 유저는 안 늘어나고요. 회원 가입을 하면 가입할 때마다 유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이크 멤버는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건 테스트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처음부터 이런 거 안 만들고 바로 요거 회원 가입으로 회원을 계속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런 거 테스트 할 때마다 회원 가입을 먼저 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회원 껍데기 데이터를 미리 넣어놓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원을 등록을 하려면 이렇게 인서트 멤버 요걸로 진행을 할게요. 회원 가입. 자, 회원 가입을 할 거고요. 회원 가입을 할 때 중복 체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뉴 유저라고 하면 등록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있는 거 퍼스트 유저.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퍼스트 유저라는 아이디는 홍길동이 이미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면 이제 중복되었다라고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구현을 해볼 건데 없죠, 지금?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만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딱 눌러주면 대충 껍데기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등록을 하면 돼요. 이렇게 4개 받았잖아요. 아이 뭐지? 자, 이름을 좀 안 예쁘게 해줬네. 요거를 처음에 받아주는 게 뭐였지? 아이디. 두 번째 거는 비밀번호. 세 번째 거는 이름.
네 번째 건 age.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그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나이.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자, 이거 받았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회원을 우리 여기 등록을 해주면 되죠. 멤버스에. 자, 근데 등록하는 방법이 그냥 등록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요 멤버라는 걸로 한번 감싸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싹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멤버를 하나 만들고 이름은 M이라고 할게요. 새로운 멤버 객체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퍼스트 유저가 아니라 가입을 요청할 때 적었던 아이디, 가입을 요청할 때 적었던 비밀번호, 이름, 나이.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여기서 적은 그대로 얘가 저장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팅이 다 됐으면 요 M이 이제 새로운 우리 회원 가입하는 유저 인스턴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 그대로 쓰면 되죠. 카운트는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위치를. 자, 해서 실행하면은 잘 되고요. 정말로 회원 가입이 잘 됐는지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원 가입하고 나서 전체 회원복이 있었죠, 아까. 프린트 멤버스.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요거. 모든 고객조회.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여기서 한번 딱 줄을 그어줄게요. 회원 가입을 하기 전과 하기 한 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줄을 그어진 거 밑으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들어갔죠. 추가된 거죠. 요 위에다가 인서트 하기 전에 프린트 멤버스 하면 여기서는 여기 4명이고요. 그렇죠?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5명이 되는 거죠. 저까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퍼스트 유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아이디가 중복되죠, 지금. 중복 체크를 안 해서 그렇고요. 중복 체크 기능만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여기서 추가하는 거죠, 지금. 근데 막 추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if문으로 검사를 해주세요. 자, 요게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건데 우리 회원 저장소에 언제만 저장을 해주냐면 없을 때, 찾아봤는데 없을 때. 자, 또 찾는 게 나오죠. 그럼 뭐 하나 또 가져오세요. 이렇게 가져오십니다. 자, 그리고 전체 회원 조회하는 거죠, 이거. 하면서 뭘 보냐면 유저 아이디랑 회원 가입하겠다고 적어 놓은 아이디 두 개 같은지 보시면 되고요. 같은 게 있다. 같은 게 있다, 없다. 플레이 값으로 해줄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같은 게 없어야 0일 때 실행을 해야겠죠. if문을 탄다라는 거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아이디가. 그래서 그때는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 안 해주면 돼요.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여기서 만들면 되죠. 0일 때만 수행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나오고 제가 추가가 안 됐습니다. 손흥민이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뉴 유저로 하고 한 번 더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해서 마무리.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하면서 추가 안 됐죠? 그래서 뉴 유저로 다시 바꿔서 하니까 들어가죠. 요게 이제 회원 기능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해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인서트 멤버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메서드가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하지 말고 만들어진 걸 이용하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4개의 정보를 한꺼번에 넘겨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기면 돼요. 이렇게 1, 3, 4 홍길동 그리고 27 이렇게 하면 이거 필요 없죠. 요거 5줄로 끝나는 거예요. 필요 없고 이것도 서드 유저 ABCD 이순신 17 여기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필요 없고 자 이렇게 5명을 5줄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능 있잖아요. 요거를 잘 해놓으시면 우리가 이 기능을 그대로 필요 없다.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게시판 만들 때 회원 기능으로 갖다 붙여서 쓰면 됩니다. 게시판 같은 거 할 때 로그인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자바로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충분히 좀 감을 익히실 수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하고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렇게 넘어가서 끝나라는 게 아니라 넘어가서 한번 다 완성을 시켜보고 다시 해보시는 거예요. 다시 그거를 n회차 해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정말 거짓말 같지만 많이 해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던 부분도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막 문법만 공부하는 것보단 뭔가를 만들어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영상과 코드는